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들을 좀 한번 목차를 좀 보면요. 아, 간단하게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애저 서비스가 있는지 이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라고 해서 그냥 한 장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요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도 보면 어떤 특정, 그러니까 특히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애저 서비스가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떤 DB 애저 서비스는 어떤 거고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간단하게 좀 보고요. 그 DB 애저 서비스에 보면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 키워드 중에 하이 어베일러빌리티, 그다음에 하이 어베일러빌리티에 좀 더 확장된 스케일러빌리티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동향들을 좀 보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제가 이제 저는 좀 데이터베이스 쪽에 조금 오래 있다 보면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이 혹시나 조금 어렵거나 되도록이면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채팅에 남겨주시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 설명을 하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애저 서비스 하시면 뭐 다들 잘 아실 것 같이 애저 서비스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아스, 파스, 사스 이렇게 좀 나누고 있죠. 아마 이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셔서 이 그림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고요. 이아스는 이제 워낙 이제 오래돼서 많이 정착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요즘에는 파스나 사스 쪽으로 뭔가 기술적인 트렌드들이 이제 발전이 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미드업 발표하는데도 파스타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파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죠. 파스 플랫폼 중에 보면 이제 전체적인 파스타처럼 전체 모든 것들을 플랫폼처럼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특정, 특히 이제 데이터가 중요하다 보면 데이터 쪽에 대한 애저 서비스를 하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B 애저 서비스는 뭐냐? 일단 기업이 DBMS 라이센스를 구매하지 않고 일단 DBMS를 서비스 형태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 단위나 뭐 시간 단위로 구매를 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고요. DB 운영이나 관리 서비스 같은 것들을 사용자가 하지 않고 DBAS 하는 곳에서 제공을 하는 거죠. 뭐 설정이라든지 어떤 곳에는 이제 성능 튜닝, 모니터링, 뭐 튜닝, 그다음에 가용성, 확장성, 뭐 백업 같은 것들을 어떤 서비스에 의해서 뭐 이 서비스를 제가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그 서비스를 해주는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과금은 이제 월 단위나 뭐 시간 단위 러닝하는 형태, 뭐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 사이징 갖고도 이제 과금을 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존의 RDS라든지 조금 있다가 나오는 뭐 오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DBAS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DBAS를 하기 위한 DBMS의 피처가 뭘까라고 이제 정의들이 내려져 있는데요. 한 5가지 정도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이게 클라우드에 있다 보니까 멀티 테넌트 컨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사용자가 들어와서 봤을 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쪽에 여러 개의 사용자들이 클라우드를 통해 들어왔다고 한다고 해도 마치 한 사람이 사용하는 것처럼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이 이제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어떤 개인정보나 뭐 정보에 대한 암호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이 이 서비스에 대한 가용성, 그러니까 HA 같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슬레이브 노드가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오토 페일오버가 된다든지 아니면 센터 간에 디제스터 리커버리 같은 기능들이 있어서 굉장히 서비스하는데 안정성을 가져야 된다는 게 기본 컨셉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요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일러스트릭
그 스케일러빌리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저는 서비스를 하는데 지금 이제 클라우드의 가장 컨셉 중에 하나가 노드가 그러니까 부하가 적을 때는 조금 사용하다가 많이 쓰는 경우에는 갑자기 부하를 자동적으로 늘려서 서비스를 하고 다시 또 부하가 줄면 줄어드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DB는 어떻게 보면 좀 이따 설명을 드리지만 데이터라는 어떤 그 스토리지 같은 데 저장되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쉽게 일러스트릭하게 스케일러빌리티 하지 못한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일러스트릭하게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져갈 거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DBMS의 피처로 나타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DBMS 자체가 어떻게 셀프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뭐 튜닝이라든지 뭐 자동적으로 어떻게 튜닝, 뭐 DBA가 없이 어떻게 셀프로 이런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 오늘 제가 좀 얘기 드릴 부분은 HA하고 스케일러빌리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주제 키워드로 보면 HA랑 스케일러빌리티가 지금 나눠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DBMS의 기술적으로 보면 HA가 먼저고 그 베이스로 해서 스케일러빌리티를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오늘은 이 2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그럼 HA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전형적인 우리가 HA 매니저를 가지고 했던 전형적인 얘기예요. 여기에 보시면 이 그림에서 이제 그 왼쪽에 있는 액티브 노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스탠바이 노드가 있습니다. 이 그림 자체는 이제 HA 매니저가 위쪽에 그 HA 매니저가 따로 존재를 하는 형태의 구조고요. 이 HA 매니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제 하피 체크를 하면서 만약에 어떤 노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그 다음에 HA 매니저가 관리하고 있는 프로세스들을 만약에 이제 페일오버가 일어나면 그 프로세스를 다시 띄워주는 역할들을 하는 이게 전형적인 HA 매니저가 하는 일인데요. DBMS도 예전에는 이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DB라는 이제 스토리지 부분들을 이제 마운트 포인트들을 이제 먼저 액티브 노드에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버추얼 IP를 통해서 이제 액티브 노드에 붙어서 지금 사용을 하다가 만약에 이제 그 문제가 생겨서 액티브 노드가 크래시되는 케이스에서는 이제 HA 매니저끼리의 핫빗 체크를 하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에 이제 슬레이브 노드가 다시 액티브 노드가 되면서 버추얼 IP 같은 경우에는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노드가 죽었기 때문에 버추얼 IP를 슬레이브 스탠바이 노드 쪽으로 바꿔주고요. 디스크에 있던 마운트 포인트도 액티브 노드가 죽었기 때문에 슬레이브 포인트로 바꿔주면서 데이터베이스를 리커버리서부터 쭉 올리는 형태로 진행하는 게 이제 옛날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뭐 요즘에도 사용은 하고 있지만 별도의 이제 HA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형태의 패턴이고요. 지금 제가 그림은 HA 매니저를 이렇게 각각의 노드에 그렸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다른 노드에서 전체적인 그 뭐 DBMS를 판단을 했을 때는 액티브 노드나 스탠바이 노드들을 다른 노드에서 이렇게 체크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이제 페일오버가 된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같이 마운트를 막 변경을 하면서 스탠바이 노드를 살려나가는 케이스고요. 요거에서의 가장 이제 고려사항들은 뭐냐면 그 일단은 DBMS 자체가 쉐어드 디스크 형태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DBMS 같은 경우에는 NFS 같이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을 쓰는 경우에는 좀 성능이 느릴 수 있어서 뭐 센스토리지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해야 되는 고가의 좀 그 쉐어드 디스크를 사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탠바이 노드로 넘어갔을 때 이게 갑자기
그 시스템 크래시가 나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스타트업하는 형태의 리커버리하는 타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바로 체인징이 되는 게 아니라 DBMS가 리커버리를 하면서 올라가는 형태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 HA가 그 예전에는 됐었고요. 두 번째,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그러면 그 HA 매니저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그 쉐어드 디스크 형태로 되어 있으면 이거를 둘 다 액티브 노드로 사용을 하면 굳이 뭐 HA 매니저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양쪽에 쏘다가 문제가 생기면 한쪽으로 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이 생겼고요. 이 부분은 뭐 이제 상용 DB 쪽에서 보면 이제 오라클이나 DB2 같은 경우가 이런 컨셉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전형적으로 좋은 구조로 되어 있죠. 사용자가 봤을 때에는 DBMS가 내부적으로 클러스터웨어를 내부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어서 뭐 서로 통신을 하고 그 다음에 디스크는 하나로 관리를 하고 여기에다가 데이터들을 이제 써주는 형태의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뭐 A 노드를 액티브 노드, 그러니까 A 쪽 액티브 노드를 보거나 아니면 B 쪽에 있는 그 액티브 노드를 보던 뭐 이건 상관없이 그냥 로드 밸런서에 의해서 그냥 처리하는 형태의 구조로 가지고 가는데요. 여기에서의 그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뭐냐면 일단은 쉐어드 디스크 자체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데이터베이스가 성능을 내려면 그냥 네트워크 디스크 갖고는 성능을 내지는 못해서 이제 좀 비싼 센스토리지라든지 그거보다 좀 더 고가의 좋은 장비들을 이제 써야 되는 문제고요. 또 하나는 네트워크 이슈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같은 거는 데디케이트한 네트워크가 아닌 이상에 막 쉐어드한 디스크를 쓰게 돼 버리면 성능이 안 나오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제 쉐어드 디스크 같은 경우에 이 그 DBMS가 바라보고 있는 마운트 포인트들이 둘 다 끊어져 버리면 아예 전체 서비스가 서버리는, 그러니까 쉐어드 디스크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서버리는 이런 케이스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상용에서는 이렇게 이제 액티브 클러스터를 봤는데요. 아까 그 처음에 있던 HA 구조의 문제점하고 그 다음이 쉐어드 디스크라든지 이런 성능적인, 그러니까 비용과 성능적인 문들을 좀 감안을 해서 이 오픈소스 쪽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방식을 좀 약간 바꿨어요. 그러니까 리플리케이션 하는 방식으로 좀 변경을 했고요. 지금 그 구조가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노드들은 자기의 그 스토리지를 가지고 있게 돼 있고요. 그 노드들이 이제 발생한 트랜잭션들을 데이터 리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스탠바이나 리플리카 쪽으로 이제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이 그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HA 구조처럼 매니저가 있어서 각각의 노드들을 관리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그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그 액티브 클러스터처럼 모두 다 라이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뭐 클러스터웨어처럼 되어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한 놈이 그 액티브 노드가 있고 나머지는 리드 온리 서비스를 하기 위한 스탠바이나 레플리카 노드를 구성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대부분 보면 서비스 자체가 라이트보다는 리드가 많다라는 것에 착안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곳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 꼭 그 쉐어드 디스크를 통한 그 페일 포인트를 안 갖고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비싼 장비, 뭐 센같이 막 비싼 그 디스크들을 안 써도, 그러니까 싼 장비만 갖고도 이런 것들을 쉽게 구성할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이 있는 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처음처럼 HA 매니저가 DBMS를 다시 리부팅하면서 걸리는 그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것의 좀 단점은 일단 replication sync latency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대량의 데이터들을 벌크로 인서트를 하고 커밋을 하면 그 이후서부터 리플리케이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싱크 레이턴시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뭐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뭐 여러 가지 이제 오픈 소스에서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연구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법 중에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이제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올라가면서 아까 제 DBMS처럼 올라가면서 몇 가지 제약 사항들을 이제 두었어요. 이제 클라우드로 가면 일단 어떤 고급 디스크를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잘게 작은 애들 단위로 우리가 스케일 아웃 형태로 가자라는 게 우리가 클라우드 쪽에서 보면 큰 하나의 명제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HA처럼 HA 액티브 스탠바이 웜 스타일 형태로 되어 있는 구조 자체에서 이 베이스에서 스케일러빌리티를 어떻게 갈지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제가 이제 그 다음 세션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케일러빌리티 얘기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에 원래는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같은 데 보면 스케일러빌리티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면 될 거야. 뭐 굳이 데이터베이스 한쪽에다 몰지 말고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해서 뭐 더커나 컨테이너 형태로 이렇게 잘 쪼개 갖고 하면 되게 스무스하게 스케일러빌리티가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데이터베이스를 노에스케일로 사용을 하고 좀 가볍게 해서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아마 개발도 많이 해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현재 서비스 이제 기업 내 서비스를 하다 보면 거의 모든 데이터들은 RDB 쪽에 되어 있고 그 RDB 자체에서 서비스는 분리할 수 있지만 DB를 자체를 분리하기가 되게 어렵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뭐 신규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서비스로 어떻게든지 풀 수는 있을 건데 기존 서비스 자체를 클라우드로 풀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RDB를 노에스케일로 보낼 수 있을까? 라는 부분하고 RDBMS 자체를 잘 스키마를 쪼개 갖고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로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용 쪽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DBMS 업체 쪽에서는 이 부분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못 푸는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볼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그 부분들을 이제 어떤 부분에서 적용을 했고 계속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오늘 좀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케일러빌리티 하면 우선적으로 딱 보면 클라우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같이 스케일업이 아니라 스케일 인아웃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은 장비들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필요할 때 늘려나갔다가 어떤 경우는 줄여버릴까라는 걸 생각을 할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일레스트릭하게 어떻게 스케일러빌리티를 할 거냐라는 얘기는 오토 스케일 인아웃이 가능할 거냐라는 얘기인데요. 그냥 구조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제 L4 장비를 가지고 웹, 와스, 그 다음에 DBMS 이렇게 이제 구성들을 많이 하죠. 그럼 여기에서 웹와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오토 스케일링 이아웃이 충분히 가능하게 이제 구성이 될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 DBMS를 봤을 때 이게 과연 스케일 인아웃이 가능할까? 왜 못할까? 웹와스는 가능한데 왜 DBMS는 못할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이제 사용자들을 보면 야 웹와스는 되는데 왜 DBMS는 안 되지? 그것도 그냥 스케일 인아웃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토 스케일 인아웃?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웹와스와 DBMS의 차이점 하나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이 포인트 때문에 DBMS 자체에서 오토 스케일 인아웃이 되게 힘듭니다. 현재 구조 상황에서는. 그래서 왜 힘든지를
한번 DBMS 구조를 갖고 조금 약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건 좀 전형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좀 표현을 드린 거고요. DBMS는 구성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사용자가 보내는 SQL을 파싱하고 옵티마이즈하고 그거를 러닝하는 형태의 매니저가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SQL을 가지고 이제 내부적으로 트랜잭션 단위로 처리를 해서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트랜잭션 매니저가 하나가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트랜잭션이 발생을 했으면 이제 데이터들이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영구적으로 반영하는 스토리지 매니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옆에 이제 로그 매니저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DBMS는 그냥 원래 SQL을 갖고 트랜잭션 매니저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무조건 그냥 DB에다 write를 하면 그냥 쉽게 저장이 되겠죠. 하지만 이러면 성능이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CPU 성능보다는 IO 성능이 느리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write 할 때마다, 뭐 업데이트 할 때마다, 리드 할 때마다 모든 것들을 IO를 발생을 하면 성능이 안 나와요. 또 하나, 데이터를 쓰고 내리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떤 일정 단위가 아닌 내가 필요한 레코드마다 단위로 이렇게 리드 라이트를 하면 성능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딱 구조상으로 내부적으로는 페이지라는 단위를 가지고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방식을 이제 내릴 때 가급적이면 IO를 발생을 하지 말자. 읽을 때에도 우리가 캐시에다가 올려놓고 읽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 버퍼 캐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왜 로그 매니저가 필요하냐 하면 아까 같이 제가 데이터 페이지 단위로 데이터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라이트를 그러니까 만약에 업데이트 하나 레코드를 한다 그러면 그 페이지의 일부 페이지만 변경이 되잖아요. 그 페이지가 변경된 거를 바로 즉시 라이트를 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이지 단위가 16K 페이지 단위야 라고 했을 때 16K 페이지를 그냥 내리는, 그러니까 IO가 16K 단위로 그냥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건 정도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운이 나쁘게 각 페이지별로 데이터들이 변경이 됐다. 그러면 10개 페이지가 되고 그 10개 페이지가 160K짜리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DB에 라이트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커밋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또한 뭐 리커버리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로그라는 컨셉을 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그는 아까 같이 그 변경된 레코드만 좀 저장을 해서 걔만 미리 이 페이지보다 먼저 그냥 어떤 그 영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페이지에다가 저장만 해놓으면 이 페이지가 깨져도 나중에 로그만 보고 복구를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이 로그라는 컨셉을 쓰고요. 그 로그라는 컨셉에 보면 이제 write ahead 로그,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 파일에다가 저장하기 전에 내가 로그만 먼저 write를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나중에 이 DB 파일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살릴 수 있어 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war이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그 디스크 이제 데이터 캐시에 올라가 있던 그 변경된 페이지들은 즉시 내리는 게 아니라 성능 때문에 어떤 주기에 의해서 데이터들을 이제 플러시를 하게 돼요. 변경된 데이터만. 그것들을 우리가 체크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DBMS에 보면 이런 세 가지 구성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스케일 인아웃을 자동으로 하려 그러면 문제 하나는 현재는 이 구조가 딱 이런 덩치로 되어 있어요. 이런 덩치로 되어 있고 이 덩치에 데이터량이 만약에 뭐 한 우리가 500기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앞으로 잠깐 좀 갈게요. 이 구조에서 보면 500기가짜리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플리카 노드를 하나 더 만들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새로운 노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뭐 리드 온리 서비스를 할 거야 라고 하면 500기가짜리 데이터들을
다시 복제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서비스를 러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쉐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그냥 복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이 500기가 데이터를 뭐 FTP나 뭐 백업해 갖고 리스토어를 넘긴다 그래도 최소한 한 뭐 20-30분 빠르면 뭐 이렇게 걸리겠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오토 스케일링 인아웃이 돼야 된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만 복제하는 데만 걸리는 시간이 그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오토 스케일링 인아웃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액티브 클러스터처럼 우리가 라이트를 이제 동시에 만약에 그러면 그냥 이 구조에서 그냥 우리가 다 띄워놓고 하는 방법은 어떠냐? 그냥 그 액티브 노드 있고 얘도 액티브 노드 있는데 쉐어 디스크 하지 말고 비싼게 쉐어 디스크 하지 말고 각각의 노드 자체에서 그냥 액티브 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도 방법 아니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방법 자체도 여기에 부분에서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크포인트 하는 방법, 그 다음이 로그 쓰는 방법, 그 다음에 각각의 트랜잭션 자체에서 우리가 락킹하는 방법 때문에 좀 이제 어려움을 갖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그 오토 스케일링, 그러니까 일렉트릭하게 스케일빌리티를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이제 여러 개, 한 3개 정도의 그 방법들을 이제 한 4개? 4개 정도의 방법들을 좀 볼 건데요. 그 방법 중에 이제 컨셉 자체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냐면 이 구조상에서 스토리지 매니저를 그러니까 로그 매니저와 스토리지 매니저와 트랜잭션 매니저를 분리시키겠다.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매니저 같은 경우는 필요한 만큼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일렉트릭하게 필요할 때 트랜잭션 매니저를 여러 개를 띄웠다가 줄였다가 하는 형태의 컨셉으로 가려고 지금 연구들도 하고 적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들을 좀 볼 예정이에요. 제가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는 애가 한 3개 정도가 되는데요. 먼저 알리바바의 이제 폴라DB 같은 경우에는 딱 전형적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마스터, 스탠바이, 그 다음에 리플리카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저 앞에서 보여드린 것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마스터와 스탠바이 같은 경우에는 노드를 이제 아까의 그림에서는 보면 이제 마스터와 스탠바이, 리플리카 노드에서는 각각의 자신의 그 디스크를 이제 갖고 있었는데 알리바바의 이제 폴라DB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와 리플리카는 하나의 DB를 쳐다보게 만들었고요. 스탠바이만 이제 디지스터 리커버리가 발생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스탠바이만 따로 독립적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핵심 포인트는 기존에 있는 뭐 마리아나 그다음에 포스트그레 SQL을 베이스로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핵심 포인트는 폴라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마치 클라우더 내에서 쉐어드 디스크 하는 형태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오른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 이제 파일 시스템이 있고요. 거기에 그 요즘에 보면 리모트 다이렉트 메모리 억세스하는 RDMA 기술을 써서 리모트의 데이터들을 이제 빠르게 억세스할 수 있는 구조로 파일 시스템들을 구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딱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같이 마스터와 리플리카들은 폴라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쳐다볼 수 있는 구조로 변경을 했고요. 스탠바이만 별도의 형태로 좀 분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가 딱 그
트랜잭션 서버랑 그다음에 페이지 서버를 완전 분리한 건 아니고요. 그냥 페이지 서버 밑에 있는 아래 하단에 있는 것들을 이제 파일 시스템으로 구성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방식들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터에서 데이터들을 리플리케이션 하는 방법은 그대로 그냥 뭐 리두를 가지고 스탠바이도 복제를 하고 리플리카도 그냥 복제를 하는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대신에 뭐 리딩할 때만 일단은 그 폴라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빠르게 리드 온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체크 포인트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그 로그를 쓰는 거라든지 이건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고 단순하게 파일 시스템 하나 갖고 쉐어드 디스크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 폴라DB의 가장 핵심적인 형태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하지 않는 뭐 클라우드 업체에서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아마 그 아마존에 있는 오로라고요. 아마존에 있는 오로라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트랜잭션 서버랑 페이지 서버를 나눠보겠다라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페이지 서버는 뭐 로컬에도 두고 뭐 그 센터 밖에도 이제 둬서 이쪽에 있는 이제 그 페일이 발생하는 것들을 방지를 하고 트랜잭션 서버는 분리된 형태로 해서 트랜잭션 서버 자체는 뭐 오토 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로 만들어 보고 있다는 컨셉이고요. 대신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같이 트랜잭션 서버서부터 페이지 서버로 우리가 뭔가를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반영을 할 때 로그도 쓰고 그 다음이 더티된 페이지들을 내리는 체크포인트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구조가 아마존 오로라에서는 컨셉 하나는 이거예요. 로그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다시 뭐 데이터들을 플러시할 필요 없이 로그만 갖고도 해당되는 페이지들을 빠르게 만들 수 있어 라는 게 오로라의 가장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로그만 실제적으로 마스터가 된 마스터 트랜잭션에서 서버에서 데이터가 막 업데이트가 되거나 뭐 인서트가 되거나 막 딜리트가 되면 로그만 해당되는 쪽에다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서버로 보내버리죠. 그러면 그 페이지 서버가 받은 페이지 서버들끼리 알아서 막 그 데이터를 막 생성을 해내요. 걔가 패러하게 막 생성을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막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트랜잭션 서버는 리드를 요청했을 때 그 페이지가 해당되는 페이지를 그냥 전달해주는 형태의 구조가 이 오로라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키포인트예요. 대신에 이제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컨셉을 썼냐 하면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의 깨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벌의 그 데이터들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 데이터를 쓰는 자체가 오로라 같은 경우는 멀티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A 페이지 서버, 뭐 B 페이지 서버가 있다. 두 개의 우리가 노드를 페이지 서버 형태로 구성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라이트를 할 때 A 쪽에도 로그를 보내주고 B 쪽에도 로그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둘 다 로그를 보내주고 거기에서 응답을 받았을 때 커밋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두 개인 케이스에는 그런데 만약 세 개 있는 케이스에서 한 놈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막 그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많이 어려운데요. 그냥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쿼럼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3개 중에 2개 정도만 우리가 라이트를 된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가 살아났을 때 그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어. 이런 컨셉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갖고 3개 중에 2개만 라이트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건 라이트 됐다라고 볼 수 있어. 라는 컨셉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오로라 제가 그
말씀드리는 부분은 리드 온리 형태로 해서 프라이머리 쪽 트랜잭션 서버가 있고요. 그다음이 그 트랜잭션 서버가 리플리케이션 하는 형태의 구조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약간의 이제 멀티마스터 컨셉을 쓸 수 있게 좀 만들어 놨어요. 근데 멀티마스터 형태가 그 아까 제가 저희 H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이 액티브 클러스터 형태의 구조는 아니고요. 우리가 그 라이트 할 때 그 페이지 자체가 충돌이 나느냐 안 나느냐 정도로, 그러니까 각각의 두 개의 뭐 락을 걸거나 글로벌 락을 걸거나 이러지는 않고, 우리가 라이트 동시에 같은 레코드를 했을 때 먼저 라이트 된 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발생했던 라이트 된 페이지가 충돌이 날 경우에 두 번째를 페일하는 형태의 컨셉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서비스를 해서 현재 만약에 저희 그 국가 뭐 정부 프로젝트 같은 데처럼 액티브 클러스터를 쓴 애를 오로라로 변경했을 때 그게 과연 가능할 거냐? 아마 충돌이 많이, 뭐 라이트가 많이 발생하면 충돌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데이터 카피는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 카피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베이스가 우리가 1테라짜리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게 된다 그러면 페이지 서버 자체가 뭐 3개가 있으면 각각의 1테라짜리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게 되고요. 대신에 그 1테라 데이터를 원등치로 갖고 있지는 않고 가장 그 빨리 카피할 수 있는 페이지 단위 슬롯으로 쪼개놨어요. 뭐 예를 들어 갖고 이게 복구하는데 한 1, 2초 정도 걸릴 수 있는 단위의 페이지 단위로 파일 단위로 좀 쪼개놨어요. 그게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한 10메가 정도 된다. 그러면 10메가 단위로 쭉 쪼개놨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10메가 단위가 뭐 우리가 어떤 다른 노드에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없는 노드에서 그냥 바로 카피를 해서 처리하는 형태의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유사한 형태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소크라테스라는 그 제품이고요. 얘는 이제 SQL 서버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고 지금 이제 애저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는 구조고요. 여기는 아까 그 오로라랑 약간 좀 틀린 컨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트랜잭션 서버랑 페이지 서버는 나눠져 있는데 단 하나, 아까 그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로그를 모든 페이지 서버에다 전달을 하는 구조였고요. 이 소크라테스는 내부적으로 이제 애저의 뭐 특징일 수도 있지만 로그만 처리하는 서버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림에 보시면 로그만 처리하는 서버를 따로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로그를 쓰는 애한테 전달을 해주면 그 로그 쓴 애들이 이제 프라이머리가 됐던 세컨더리가 됐던 뭐 리플리카가 됐던 쪽으로 복제를 시켜서 그 로그를 갖고 처리를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트랜잭션 서버는 그냥 로그 서버에다가 막 써주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되는 형태. 약간의 스토리지 서버하고 로그 서버를 좀 분리한, 페이지 서버랑 분리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조도 지금 똑같이 모두 다 홀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대신에 약간의 이제 그 MS 애저에는 엑스스토어라는 그 스토리지 서비스가 있어서 그것이 모든 각각의 노드당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엑스토어 쪽으로 보내주는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두 다 노드당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약간 컨셉이 틀려요. 스케일러빌리티 하는 방법 중에 이제 다른 형태로 푼 형태고요. New SQL이라고 해서 RDBMS의 기능들은 모두 다 좀 수용을 하고 그 다음이 그거를 스케일러빌리티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보자라고 해서 이제 New SQL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나온 이제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는데 여기에 가장 키포인트는 디스트리뷰트 SQL을 제공을 하겠다. 그러니까 멀티노드 자체에서
내가 뭔가를 요청을 하면 그 해당되는 이제 마스터 노드 자체가 내가 만약에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데이터한테 전달을 해서 SQL을 분산시켰다가 거기서 처리된 것들을 다시 처음 그 요청했던 서버로 받아 갖고 그것들을 요청한 사람한테 전달을 하겠다라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 컨셉 자체는 주요 포인트가 디스트리뷰트한 SQL을 서비스를 하고요. 그다음이 데이터 자체도 아까 그 앞에서 봤던 오로라나 뭐 폴라디비나 그다음이 그 소크라테스처럼 그 각 노드별로 그 페이지 서버별로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해당되는 노드별로 데이터들을 분산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여기 있는 그림처럼 노드 1서부터 노드 5개가 있다 그러면 어떤 특정 뭐 마리아 엑스펜더 같은 경우에는 보면 뭐 인덱스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들을 분산하는 형태 구조처럼 보여요. 그래서 데이터들을 이렇게 분산을 시켜 놓고 만약에 노드 1에다가 내가 필요한 그 질의를 날리면 이 질의에서 만약에 로컬에 있다 그러면 로컬에서 처리해서 위로 던져주고 그렇지 않으면 있는 쪽에다가 각각의 SQL을 던져서 그것들을 쭉 처리를 한 다음에 받아갖고 올라오는 형태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지금 컨셉으로 보면 되게 좀 좋아 보이는데 단 하나 여기에 가장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없는 그러니까 내가 선택했던 요청했던 그 요청한 곳에 해당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다시 리모트로 전달해 갖고 그거를 받아 갖고 올라오는 성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 한쪽으로 이제 몰리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NewSQL 컨셉에서는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잘 분배를 하느냐 이게 키포인트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이 컨셉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로라나 뭐 이런 쪽에서는 거의 이제 리드 온리 서비스를 위주로 이제 스케일 인아웃을 하고 있는데요. NewSQL에서는 어느 노드든지 리드 라이트는 다 해줄게 라는 컨셉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이제 페이지는 저희도 지금 이제 그 일러스트릭하게 스케일빌리티를 하려고 저희 이제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는 작년 한 10월부터 스타트를 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 한 2년을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프로젝트 네임은 네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주 키포인트가 컨셉은 좀 오로라처럼 트랜잭션 서버와 페이지 서버를 좀 분리하는 작업을 통해서 페이지 서버가 아닌 이제 트랜잭션 서버를 스케일 인아웃을 되게 쉽게 일러스트릭하게 해보자라는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그 제가 오로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 서버하고 페이지 서버를 좀 분리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리드 라이트 하는 거는 아까 같이 뭐 로그 서버를 따로 놓지는 않고 쿼럼 형태의 그 투표를 통해 갖고 페이지 서버들한테 전달을 하고 거기에서 OK 받은 걸 가지고 이거를 커밋 실패를 볼지 아니면 커밋을 할지 형태로 이제 패턴으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향후 저희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서 이거를 뭐 로그 서버를 분리할지 이 부분은 나중에 좀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 현재는 지금은 오로라처럼 지금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지금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데이터들을 다 페이지 서버가 다 갖고 있는 형태의 구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 디스크 사이즈나 이런 부분들을 봐서 데이터를 슬라이스를 하고 그것들을 파샬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향후에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프로젝트는 지금 리드 스케어빌리티 쪽만 생각을 해서 지금 리드 라이트 트랜잭션 서버를 하나를 두고 그 다음이 리드 온리 트랜잭션 서버들을 쉽게 스케일 인아웃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temporary, 그러니까 만약에 그 SQL 중에 중간 데이터들을 만드는 부분만 트랜잭션 서버 관리를 하고, 나머지 실제적으로 영구적으로 반영하는 애들은 전부 다 페이지 서버에다가 요청을 하는 구조로 지금 현재 설계를 해서 열심히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간이고요. 아마 올해 정도에 그 인터널 형태의 프로젝트가 한번 픽스가 될 것 같고, 그건 내부적으로 이제 테스팅으로 한번 만들 것 같고, 내년 정도 하반기나 후년 초 정도에 완성된 제품을 좀 내놓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 세미나 오늘 전체적인 기술적인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한번 그럼 정리를 좀 하면, 현재까지 클라우드용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향후 연구 방향들을 조금 살펴보면, 현재는 이제 추세들이 이제 오토 스케일링 인아웃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그 부분들을 뭐 클라우드 업체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풀어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업체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제 방향을 가지고 이제 풀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방법이 정답이야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거는 멀티마스터를 어떻게 지원을 할까? 리드 온리만이 아니라 어떻게 멀티마스터를 지원하는 방법도 이것이 이제 클러스터웨어 형태로 가야 될 거야? 아니면 아까 오로라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그냥 단순히 그냥 페이지 디텍팅하는 정도 수준이야? 아니야?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빅사이즈 테이블들이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홀 데이터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홀 데이터 자체가 스토리지에 의해서 딱 리미트가 생기는 현상인데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얘를 어떻게 샤딩을 해볼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디스트리뷰트 SQL로 향후 방향들이 갈까? 아니면 우리가 멀티마스터 같이 액티브처럼 갈 때 이걸 액티브 클러스터로 갈까?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사용자들이 좀 잘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만 하고 성능은 좀 빠르게 하는 아까 페이지 충돌 나는 정도 수준에서 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향후 계속 연구가 되면서 아마 사용자들한테 사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지고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들이 향후 연구가 되고 그런 방향으로 발전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돼서,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아마 전체적으로 스케일빌리티라든지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들이 가는 방향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